댓글로 소통하길 영한다. 대통령 진행의 이현준 기자. 이슬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매거진과 콘텐츠에 달린 댓글을 되짚어보며 독자분들과 소통합니다. 보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보다 많은 소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8월 5일 주간동아에 출고된 최진열 기자의 기사인데요. 3년 6개월 실형 살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은 누구?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8월 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소를 했는데요. 안 전 지사는 본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징역 3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아이디 개바라를 쓰신 분께서 안희정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 남자들은 모두 깜빵에 쳐넣어야 한다. 주제 파악 좀 하자. 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디 CHO를 쓰신 분께서 안희정, 패미 정권만 아니었으면 무죄였을 거라고 봅니다. 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 전 지사를 좀 옹호하는 댓글인데 그래도 비판적인 댓글도 있거든요. ANCI님 같은 경우는 마누라 자식 두고 강제든 연애든 옹호할 가치도 없다. 약간 이런 거 입축해버린 거죠. 이런 논란은. 뭐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댓글이 좀 상반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좀 이렇게 좀 의외로 보이는 게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3년 6개월의 혐의가 인정돼서 실형을 받은 건데 여전히 좀 억울하다,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제 옛날에 이제 대선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 당시의 대선 문재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뭐 경쟁자들에 의해서 정치 공작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사건만 아니었으면 지금 대통령은 안희정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댓글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상반된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댓글, 안희정에 대한 이런 옹호 댓글을 다는 게 사실은 2차 가해죠. 지금도 이 안희정이라는 어떤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 자체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이런 댓글로 인해서 여전히 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여론은 안희정 안 전 지사에 대한 좀 옹호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해서 2차 가해로 이어지면 아마 이 출소한 것 자체가 이분한테도 상당히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출소라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통화 녹취가 이제 공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랑 뭐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사실 김지은 씨의 어떤 그런 2차 가해적인 고통이 이 만기 출소 이전부터 좀 계속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 내외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7월 30일 신동아에 출고된 오은영 박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철학이다. 정혜영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가장 중시하는 자신이 상담이나 방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이 사람은 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담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히 바뀔 여지가 많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댓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디 RUBI를 쓰시는 분께서 오은영쌤 다른 의견은 다 동의하는데 저는 사람은 안 바뀐다의 한 표예요. 뭐 전반적으로 밑에도 뭐 다 비슷한 내용이네요. 사람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일반적 이론이고 오은영 박사 개인에 대한 그런 댓글도 좀 있긴 있거든요. 팬이신가 봐요. ICAI치님은 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부클리닉 프로그램 보면서 박사님은 전혀 뭐 그런 당사자들을 탓하지 않고 솔루션을 줘서 많이 감동했다. 고깝게 바라보시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사실 DEUL님인데 다 좋은데 오 박사 상담료가 어마무시하다. 그러면은 부자들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은영 박사님의 철학은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잖아요. 그렇죠. 댓글은 대부분의 여론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사람이 안 바뀌고 태어난 성정 뭐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교육이든 상담이든 뭐 다 아무 의미 없겠죠.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방송 활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서 후일담 같은 게 좀 있어요? 재밌었다거나 뭐 인상 깊었다거나? 오은영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아동 클리닉 센터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이제 교환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명함에는 이름 석자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함 뒷면에는 이제 본인의 간단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적혀 있긴 하지만 명함 그 첫 앞면에는 딱 오은영 석자만 쓰여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분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 같고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댓글 아까도 봤지만 상담료가 어마무시하다. 실제로도 전에 뭐 상담료가 비싸서 한번 논란을 겪은 적도 있고 이제 뭐 가방이 명품이라서 논란이 있기도 했잖아요. 네. 뭐 논란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참 민망스러운 좀 그렇다는 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이 이제 돈 욕심만 많으신 분이었다면 본인이 방송 출연하는 시간에 사실 상담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방송을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오은영 박사한테 만약에 나의 고민 하나를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의뢰하고 싶어요? 저요? 다음은 7월 31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대세 하락 시작. 매물 던지기 같은 본격 하락 지금 없어. 주간동아의 김우정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 절벽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 이거를 보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세가 이제 본격화될 조짐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급매물이 좀 나오는 거다. 이거는 일부지 이거를 대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SI 언더바 M님이 당연히 투매 나올 때가 바닥 신호니까 지금은 폭락의 초입이지. 그리고 6101님은 매물은 바닥에서 던진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다시 판다. 그리고 다음 쪽에 은빛 날개님은 이 현상을 던지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비싸게 주고 샀긴 했지만 손해보고 팔고 싶진 않고 눈치 게임 중이다. 좀만 더 지나면 이제 대출금, 이제 이자 같은 거 감당 못 해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물건들이 생길 것이다. 아이디 ALLW를 쓰시는 분께서 19년도 18억이 22년도 38억이 됐는데 1, 2억 떨어졌다고 엄살부리냐? 지금 장난하냐?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사에서도 어떻게 떨어지는 진짜 대세 하락의 조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댓글은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짜로 이제 폭락 시작됐다. 떨어질 거다. 이런 댓글들이 공감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2019년 기준 일반 그 자가 소유 비율이 56.3%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2015년에는 34.2%의 그 신혼부부죠. 초혼부부가 결혼 1년 차에 집을 소유했대요. 34%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데 2019년에는 점점 떨어지더니 2019년에 29.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깨진 거죠. 이건 점점 더 하락세라고 하거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뭐 지금 저희 같이 이제 뭐 2030 세대로서는 뭐 집을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너무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포기 상태죠, 포기 포기. 상태. 포기하셨어요? 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희 월급으로는 포기해야 돼요. 네. 사실 저희 월급으로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이 올라가지고 이제 욜로족이라는 그런 말도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렇죠? 욜로 그렇죠. 그냥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그냥 오늘은 즐기자. 즐기자. 그리고 집 사는 것도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운에 기대하자. 청약 로또, 청약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막 경쟁률 막 몇백 대 1인데 몇 천 대 1 그거 당첨되면 그런 것도 사실 청약 당첨돼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쵸. 그거 돈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감당 못해서 실제로 청약이 됐었는데 포기했었다는 뭐 기사도 포기자들도 포기자들도 많다는데요. 있었고 네. 그리고 캥거루족
캥거루족. 어차피 집 못 사니까 부모님께 얹혀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얹혀 있잖아. 저 캥거루족이거든요. 저도입니다.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집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만 둘만 모여도 이렇게 집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좀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어떠세요? 만약에 집을 사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한 20년, 30년 정도의 진짜로 임대를 보장하는 주택을 나라에서 제공한다. 그럼 거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세요? 거주를 할 의향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20년, 30년 후의 집값이죠. 그러니까 그때 집값이 지금의 배 이상으로 뛰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놓는 게 낫고 왜냐면 그때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한국 부동산은 지금까지 불패신화를 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의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 있을 걸 생각하면 사실 이번에 그 연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산 게 아닌가. 그럼 집값이 떨어질 것 같나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뚜렷한 징후가 조금 뚜렷한 징후라고 보기 좀 부족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그런.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집값이 저희가 너무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50%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좀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다음은 8월 6일 출고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홍보 참사 탁현민화도 못 막는다. 이제 저 신동아에 출고된 그 노정태 씨가 쓴 기사거든요. 기사의 소개를 보면 그래요. 취임이 이제 100일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뭐 20%대를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정권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일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욕을 먹는 거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노정태 씨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이랑 큰 그림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단순히 홍보 문제로만 바라봐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지지율이 낮은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배댓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동한다. 그런 것 같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홍보를 하지. 미쳤냐? 뭐 전 정권이랑 비교해서 못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체감되는데 못하는 게 그리고 밑에는 뭐 이준석 관련된 거죠. 젊은 사람 뒷담이 낚아는 소인배한테 홍보는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은 번뜩이는 촉이 있어야 된다. 리더라면 검찰총장 시절에는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인기를 얻었지만 대통령 후보 때 보면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저 능력으로 어떻게 검사가 됐는지조차도 의문이고 이제 나라가 걱정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 일색인데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댓글이 있긴 합니다. 아이디 YEON을 쓰시는 분께서 40% 콘크리트 맹목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하고는 다르다. 문재인 쇼는 재임 기간에 성공적인 정부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후폭풍을 지금 국민들이 온전히 때려맞고 있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상당히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죠. 뭐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광우병 사태랑 비견될 정도로. 그래도 이제 YON 같은 이 분은 그래도 문재인보단 낫다라는 주의인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저지른 과오를 뒷수습을 하는 중이라서 그렇다 그런 건데 사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도 비판을 받았던 게 본인들의 어떠한 그런 정권의 잘못이라든가 과오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탓을 돌려서 뭐 이제 좀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정권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잡은 경우에는 적어도 전 정권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대선 당시에도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선호도 조사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고 이미 국민의 한 절반 이하를 데리고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진다면 대통령은 여러분의 댓글로 만들어집니다. 보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